매틀랩 그레이더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자동 채점 및 평가가 되는 매틀랩 그레이더는 어떤 시스템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어떤 장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실제로 이제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살펴보고, 다음으로는 무들이나 블랙보드, 캔버스 같은 학교의 LMS에서 그레이더를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LMS 통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해외 대학의 활용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매틀랩 그레이더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 일반적으로 학생들에게 이제 코드 과제를 내는 경우에는 파일의 형태나 그리고 일부 데이터나 함수 등을 교수님께서 제공을 하시고, 또 교수님이나 조교가 제출된 답안을 검토를 합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번거로운 작업인데요. 자동 채점이 되는 온라인 도구를 활용을 하시면 학생들은 자신의 솔루션을 제출하는 즉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솔루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교수님이나 조교도 채점이나 결과 분석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지 않기 때문에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매틀랩 그레이더는 학생들이 브라우저에서 직접 코드를 입력하면 자동 채점 시스템을 통해서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도구입니다. 매틀랩 그레이더의 기능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트랩 기반의 과제를 만들고 공유를 할 수가 있고, 또 문제 작성자가 지정한 채점 기준에 의해서 자동으로 학생의 솔루션이 채점이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예제 문제가 제공이 되고 있어서 문제를 직접 만들지 않으셔도 과제를 내실 수 있고, 또 각 학교의 무드, 블랙보드, 캔버스와 같은 LMS에 통합해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틀랩 그레이더를 이용하시면 어떤 점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까요? 먼저 교수님들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강의에서 매틀랩 그레이더를 이용해서 문제를 작성하고, 또 과제와 퀴즈 등을 이제 온라인으로 제공하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 학생 수가 많은 대규모 강의를 하시거나 인문 과목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들은 이 시스템에서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예제 문제를 활용하심으로써 숙제나 연습 문제 등의 매트랩 과제를 내실 때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코스 개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 조교는 프로그램 코드를 일일이 채점하는 데 걸리는 번거로운 작업을 줄여서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고요. 또 학생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서 자신의 솔루션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프로그램 스킬이나 아이디어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들께서는 기존의 매틀랩 과제를 이제 그레이더 시스템으로 변환하여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학교의 LMS에 통합함으로써 학생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코딩 연습이나 퀴즈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또 학생들의 학습 성과 분석에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2,500분 이상의 교수님과 10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매틀랩 그레이더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1,000만 개 이상의 학생들이 제출한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매틀랩 그레이더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워크플로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수님들은 매틀랩 그레이더 시스템에 접속을 하셔서 새로운 코스를 만들고, 그리고 해당 코스 아래에다가 이제 문제를 새롭게 만드시거나 아니면 예제 문제를 가져와서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를 만드신 후에는 동료 교수님이나 조교를 초대해서 이 코스를 공유하거나 함께 관리하실 수 있고요. 또 학생들에게 이 코스에 대한 인비테이션을 발송해서 해당 코스에 접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제출한 솔루션을 분석하고 리포트를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 코스에 참여한 학생들은 웹브라우저에서 본인의 매틀랩 코드를 작성하고 제출을 하면 바로 제출한 솔루션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볼 수가 있고, 또 솔루션 맵을 통해서 자신의 솔루션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매틀랩 그레이더를 실제로 같이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스웍스 웹페이지에서 매틀랩 그레이더를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중에서 우선 무료 사용 시작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레이더에 들어오시면 보시는 것처럼
네, 이런 화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먼저 그레이더를 시작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는 4분 정도의 짧은 비디오를 통해서 매틀랩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다큐멘테이션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기능이나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Teaching with MATLAB이라는 2시간짜리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수님께서 이제 매틀랩을 수업에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네, 배워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매틀랩 그레이더 시스템에 들어오셔서 먼저 코스를 만드셔야 되는데요. 여기 코스에 가시면 저는 지금 만들어 놓은 코스들이 있어서 보여지고 있고요.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네, 들어오셔서 여기 Add 코스라는 제일 아래쪽에 네, Add 코스를 클릭을 하시면 새로운 코스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Add 코스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새로운 코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넣으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타이틀을 입력을 하시고 그리고 이 코스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을 하실 건지 네, 시간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프로덕트에서는 매틀랩은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고 매틀랩 이외의 다른 툴박스를 선택을 하시면 이 코스에서 사용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함수를 사용하거나 여러 가지 기능을 이용을 할 때 이 툴박스에 있는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툴박스의 기능들이 채점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디스크립션에서 간단하게 이 코스에 대한 설명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이브를 하시면 하나의 새로운 코스가 만들어지는데요. 네, 저는 이번 세미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새 코스로 한번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네, 프로페서 세미나라는 코스를 만들어 두었는데요. 이미 만들어진 코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상단에 있는 에디트 버튼을 이용을 하시면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코스를 만드실 때와 유사한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 타이틀에서 필요한 이 코스의 이름을 작성을 하시고 그리고 저는 타임존을 서울로 세팅을 하고 이 수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행이 될 건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프로덕트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아래쪽 코스 디스크립션에는 텍스트도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 링크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그림을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코스 아웃라인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이 코스에서 이제 어사인먼트를 추가를 하시는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add assignment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ssignment를 통해서 저는 1주차 과제, 2주차 과제 이렇게 만들어 두었는데요. 각각 필요한 assignment를 만들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기에서도 1주차 과제 만들어져 있는 assignment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에디트 버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사이먼트도 마찬가지로 타이틀을 넣으실 수가 있고요. 저는 1주차 과제라고 타이틀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비저블 이 어사이먼트가 학생들에게 보여질 기간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와 시간을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는 학생들이 제출할 솔루션의 횟수를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 없이 학생들이 여러 번 답변을 제출을 해서 본인의 솔루션을 개선할 수 있게끔 할 수도 있고 또는 퀴즈나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리미트를 적용을 하시면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몇 번까지 답변을 제출하게 할 수 있는지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을 선택을 하시고 디스크립션에는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텍스트와 그림, 링크 등을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사인먼트를 만드신 후에 그 밑에 이제 add problem을 통해서 새로운 문제를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문제도 마찬가지로 저는 지금 이 1주차 과제에 2개의 아주 간단한 문제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같이 보시면 첫 번째 배열 연산이라는 아주 기본 문제를 푸는 문제입니다. 네, 먼저 여기에서도 에디트 버튼을 통해서 이 문제를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면
타이틀은 이 문제의 타이틀이 어떤 것인지 살펴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는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의 설명 작성 부분이 학생들에게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학생들은 이 문제 설명을 참고로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는 이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파일이나 데이터가 있다면 이곳에서 add 파일을 하셔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나 뭐, 매트랩 코드 같은 것들을 제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이 문제의 타입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스크립트이거나 펑션의 형태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서 우선 이 문제에서는 스크립트 형태로 문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크립트를 선택하시면 아래쪽에 코드를 작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레퍼런스 솔루션에는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제안할 마지막 레퍼런스 솔루션을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레퍼런스 솔루션을 작성을 하시고,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러너의 템플릿이 있습니다. 이 러너의 템플릿은 학생들에게 보여지는 템플릿으로서 교수님이 원하시는 기본적으로 이 A 배열을 고정하고 싶으신 경우에 이렇게 락을 이용해서 이 행을 고정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퍼센트 주석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가이드를 제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러너의 템플릿을 만들어 두시면 학생들에게 어떤 방향으로 코드를 짜게 할 수 있는지 가이드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세스먼트를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은 학생들이 제출한 솔루션이 맞는지 틀리는지 평가를 하기 위한 솔루션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세스먼트 메소드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코렉트나 인코렉트, 맞는지 틀리는지 평가하거나 또는 이 어세스먼트에 웨이트를 줘서 평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dd assessment를 통해서 평가를 추가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두 개의 어세스먼트를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의 경우에는 테스트 1에는 A의 각 원소에 2가 더해졌는지 확인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테스트 타입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보시면 어떤 특정 변수가 레퍼런스 솔루션과 같은지를 테스트할 수도 있고, 또는 펑션이나 특정 키워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으며, 또는 매틀랩 코드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특정 변수가 레퍼런스 솔루션과 같은가라는 항목을 선택을 했고요. 이런 경우에는 아래쪽에서 변수의 이름, 비교하고자 하는 변수의 이름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는 레퍼런스 솔루션의 B와 학생들이 제출한 솔루션의 B가 같은지 비교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은 학생의 답변이 틀렸을 경우에 나타나는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학생들이 잘못된 답변을 제출했을 때 A의 각 원소에 2가 더해지지 않았습니다라는 안내를 하게끔 입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테스트 같은 경우는 배열 A와 배열 B를 더해서 새로운 배열 C를 제대로 만들었는지를 테스트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 변수, C라는 특정 변수가 레퍼런스 솔루션과 학생이 제출한 솔루션이 같은지 확인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C를 선택을 하시고, 또 마찬가지로 답변이 틀렸을 때 볼 수 있는 피드백도 작성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신 후에 저장을 하시고 파이널로 저장을 하시면 이 문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보여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러너의 프리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학생들이 보는 화면을 그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크립트의 형태로 조금 전에 만드신 템플릿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학생들이 답변을 제출을 하면 예를 들어서 B라는 배열에 A와 B를 더해주게 되면, 그리고 마지막 C라는 배열은 A와 B를 더하게 되는데, 만약에 학생들이 실수로 코드를 잘못 작성한 경우에는 이렇게 런 스크립트를 해보면, 그리고 서브밋 해보겠습니다. 답변을 제출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테스트에서 하나는 맞고
두 번째 것은 틀렸다라고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여지는 피드백을 통해서 본인의 솔루션을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잘못된 부분을 확인을 하고 답안을 수정을 하면 네,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테스트를 모두 패스했다고 초록색 체크가 뜨고요. 이런 경우에 이 학생은 이제 정답을 제출한 것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로 돌아가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만들어 놓은 문제는 특정 입력 배열에 대해서 각각 odd 넘버를 뽑아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예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에디트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문제의 타이틀을 아까처럼 입력을 하시고요. 지금 이 화면에서 수정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은 이 문제가 파이널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Set to Draft로 바꾸시면 지금 현재의 문제를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타이틀을 입력을 하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의 설명을 이곳에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두 번째로 펑션 타입으로 답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레퍼런스 솔루션은 보시는 것처럼 every other라는 함수를 만들고요. 그리고 원하시는 레퍼런스 솔루션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러너의 템플릿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 형태로 제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세스먼트 방법도 스크립트와 펑션의 경우는 약간 달라지는데요. 여기에서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correct와 incorrect를 선택을 했고 그리고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매틀랩 코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테스트에는 어떤 랜덤 배열이 주어졌을 때 every other라는 함수에서 actual 값을 받아오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expected 값을 받아와서 이 두 개를 asser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비교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은지 평가를 하는 테스트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필요시에 추가적으로 비슷한 테스트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3개까지 작성을 해 두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파이널로 저장을 하면 이 형태가 학생들에게 그대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똑같이 돌아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너의 프리뷰에서도 보시면 똑같이 학생들은 이렇게 문제 설명을 볼 수가 있고 제한된 함수의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코스가 완성이 되었으면 이 코스를 다른 교수님이나 강사를 초대해서 같이 관리하실 수도 있는데요. 왼쪽 메뉴에서 매니지 피플을 선택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러너는 이제 학생들을 초대하는 거고요. 아래쪽에는 인스트럭터를 초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교나 다른 교수님을 초대하실 때는 인스트럭터로 선택을 하시고 이곳에 해당 이메일을 입력을 하신 후에 인롤을 누르면 그분들에게 초대 메시지가 발송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러너도 누르고 초대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이메일 주소를 넣으시면 해당 학생들에게 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인비테이션이 발송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저랑 조금 전에 발표했던 이재현 박사랑 이렇게 2명을 학생으로 초대를 해서 문제를 풀어보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1주차 과제 문제로 돌아가서 보면은 2명의 학생들이 모두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배열 연산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곳에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오버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2명의 러너가 이 수업에 참여를 했고 이 학생들이 몇 번을 틀리고 맞았는지 그런 비율도 여기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러너의 솔루션으로 가보시면 제가 테스트를 몇 번 맞았고 어떤 학생이 문제를 틀렸는지 이런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액션을 클릭을 하시면 이곳에서 리포트를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해당 결과들에 대해서 이 마지막까지 해서 가장 베스트 솔루션만 찾으실 수도 있고 또는 오늘까지의 베스트 솔루션을 보실 수도 있고 모든 솔루션을 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풋 포맷의 형태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엑셀의 형태를 선택을 하고 리포트를 출력을 하면 이렇게 엑셀의 형태로 문제를 제출한 학생들에 대한 정보와 그 답변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답변을 자동으로 리포트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틀랩 그레이더 데모를 여기까지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학교의 LMS 시스템에 통합된 매틀랩 그레이더의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틀랩 그레이더는 모든 LMS 환경에 통합이 될 수가 있고 학교 라이선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LMS 관리자가 매스웍스의 안내에 따라서 인테그레이션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교수님들께서는 별도의 설정이 없이 LMS 코스에서 컨텐츠로 매틀랩 그레이더를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의 LMS 관리자가 인테그레이션을 진행을 하는 화면이고요. 왼쪽이. 그리고 이 과정이 끝나면 학교의 LMS 시스템에서 바로 매틀랩 그레이더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블랙보드를 통해서 간단하게 통합된 LMS에서 그레이더를 사용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랙보드 시스템인데요. 같은 블랙보드를 사용을 하시더라도 학교마다 인터페이스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방법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블랙보드에 들어오셔서 자, 코스로 가시면 현재 교수님께서 진행하고 있는 코스의 리스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코스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서는 실러버스와 렉처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각 코스에서 이제 컨텐츠를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빌드 컨텐츠에서 보시면은 아래쪽에 있는 매틀랩 그레이더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익스터널 툴에서 매틀랩 그레이더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레이더를 선택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 그레이더 문제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 만들어 놓은 문제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데모를 간단하게 만들어 두었는데요. 네,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같이 살펴봤던 문제처럼 타이틀을 만들고 문제에 그림을 넣고 설명을 넣는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만드실 수가 있고 똑같습니다. 조금 전에 매틀랩 그레이더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스크립트나 펑션 선택하시고 레퍼런스 솔루션 만드시고 테스트 스윗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를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 또는 직접 문제를 만드시지 않아도 많은 예제를 활용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서 Choose Different Problem을 선택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매스웍스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샘플 문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원하시는 관련 주제를 선택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매스웍스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단순히 카피만 누르시면 이 문제가 그대로 LMS에 복사가 되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복사되어 있는 문제를 그대로 사용하시거나 또는 필요에 따라 조금씩 수정을 해서 문제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의 방법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방법과 같습니다. 이렇게 학교의 LMS를 통해서 통합이 되면 바로 블랙보드나 캔버스 같은 시스템에서 이렇게 매틀랩 그레이더 문제를 적용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외국에서 매틀랩 그레이더를 수업에 활용하는 예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국의 리버풀 대학의 경우에는 2학년의 기초 프로그래밍 코스에서 사용을 했는데요. 약 200명의 학생이 수강을 하는 코스였고 또 콘텐츠로 그레이더 문제뿐만 아니라 앞 세션에서 설명을 드렸던 매틀랩 온램프 등을 포함을 시켜서 학생들이 사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시간을 정해두고 오픈북 시험을 보는데도 활용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학생들은 또 자신의 솔루션을 다시 검토하고 향상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영국의 버밍엄 대학의 예인데요. 이 코스도 300명의 학생이 수강을 하는 공학 기초 매틀랩 수업에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1학기 같은 경우는 코비드 19으로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이 진행이 되었었기 때문에 매틀랩 그레이더의 활용으로 더욱 쉽게 학생들의 평가를 온라인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가 있고요. 또 과제 평가에 많은 시간을 소요했던 조교들에게도 좋은 피드백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학생들도 본인의 랩탑에 매틀랩을 직접 인스톨하지 않아도 웹브라우저에서 코드 숙제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짧게 정리를 하면 매틀랩 그레이더를 통해서 인터랙티브한 강의 과제를 만들 수가 있었고, 그리고 만들어진 문제들을 계속해서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또 학생들의 답변을 자동으로 평가하고 바로 피드백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LMS 인테그레이션을 통해서 학교의 학습 시스템에 보다 편리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